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 골목길, 낮은 담장 너머로 식당이 있습니다. 뜨끈한 곰탕과 석갈비를 맛볼 수 있는가 하면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 색다르게 변신한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있는데요. 골목 안 작은 식당, 부엌의 변신을 소개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는 대전시 중구 선화동. 이곳에 빨간 대문이 눈길을 끄는 주택이 있습니다. 문을 열면 새하얀 집이 반겨주는데요. 와, 안녕하세요. 들어왔는데 이 하얀 집이 너무 예쁘고 또 이국적인 느낌도 나요. 진짜 식당 맞나요? 네, 식당 맞고요. 이태리 음식을 전문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기 이전에 집이었던 이곳은 무려 1950년대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개성 강한 젊은 사장님은 이곳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자신만의 감각으로 멋지게 변신시켰는데요. 높은 층고의 시원한 느낌이 지중해 레스토랑을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어린 시절 2층 양호집에 살던 추억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련한 향수를 달래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2층 집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집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여고 시절도 떠오르고 추억에 좀 잠겨보려고 나왔어요. 이곳에서는 파스타와 리조또, 스테이크 등을 맛볼 수 있는데요. 사장님의 특별한 레시피로 다른 데서는 접하기 어려운 맛을 선물합니다. 맛있어요. 되게 맛있고 깔끔하네요. 매콤한 걸 좋아하거든요. 매콤하면서도 동네에 흔치 않은 거. 그리고 메뉴도 이런 건 다른 데서 잘 못 보는 메뉴가 많으죠. 색다른 레시피에 플레이팅에도 신경을 쓴 이곳의 대표 메뉴들. 한자리에서 만나보기로 합니다. 플레이팅이면 그릇도 너무 예쁘고 요리 하나하나에 이 개성이 좀 가득해요. 먼저 칼칼한 맛을 좋아하는 한국인을 위해 만들어진 해물 뚝배기 파스타입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시원한 국물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불맛과 매콤한 맛이 확 나면서 또 해산물 파스타잖아요. 그래서 그 해산물 그 풍미와 시원함까지 같이 갖췄어요. 약간 해물탕 느낌도 나면서. 가끔씩은 이제 밥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먹을 때 밥을 꼭 말아서 마지막에 먹거든요. 그럼 또 그 밥을 마르는 그 맛대로 또 맛있어요. 해물 뚝배기 파스타를 만들 때는 먼저 마늘 기름에 갖가지 해산물을 넣고 육수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집 비법 양념인 토마토 소스를 더해줍니다. 생토마토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8시간 동안 이제 약한 불에서 오래 끓여서 맛을 우러낸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토마토랑 잘 어울리는 이제 바지를 넣고 한번 센 불에 펄펄 끓이거든요. 정성 들여 끓인 토마토 소스에 파스타 면을 넣고 한 번 더 볶아주면 해물 뚝배기 파스타 완성입니다. 파스타를 먹는데 이렇게 속이 개운해지는 건 처음이에요. 가끔씩 해산으로 이거 드시러 오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려 했거든요. 해장용 파스타로 딱이다. 오. 이번엔 재료 본연의 조화로운 맛을 즐길 수 있는 베이컨 오일 파스타입니다. 파스타를 젓는 내내 그 고소하고 그 향긋한 냄새 있죠? 계속 올라오면서 이제 식욕을 자극해요. 저도 손님께 가져다 드리면서 이제 향기가 계속 나니까 가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어렵게 찾는데 가끔씩은 못 참고 만들어 달라고 해서 몇 개씩 먹을 때 있어요. 제가 먹어봐야죠, 그러면은. 고소한 향기에 먼저 반하게 되는 베이컨 오일 파스타. 그 맛은 어떨까요? 파스타 면에 그 윤기뿐만이 아니라 직접 먹으니까 쫀득쫀득하고 오일의 풍미가 정말 대단하네요. 심지어 오일 파스타라고 하면 좀 느끼하다고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매콤해요 또. 살짝 매콤하죠. 맛있어요. 저희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메뉴가 오일 파스타예요. 아, 오일. 그러다 보니까 더 정성을 쏟지 않았을까. 세 번째는 면보다 밥이 좋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메뉴이자 노란 색감이 인상적인 몽골리안 덮밥입니다. 밥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치자라는 가루를 이용해서 이제 만든 밥이에요. 치자로 곱게 물들인 밥과 해산물의 조화가 어떤 맛을 안겨줄지 궁금해지는데요. 맛이 약간 태국 쪽 같기도 하고 중국 쪽 같기도 하고 근데 맛있어요. 몽골리안 덮밥을 만들 때는 고추기름에 채소와 해산물을 넣고 볶아줍니다. 여기에 비법 소스를 더해주면 맛이 확 산다고 하는데요. 해물 같은 거를 다 말려서 이제 갈아서 만들어 놓은 재료예요. 해물 맛이 좀 더 살고 이제 그런 특징들이 따로 있어요. 사장님의 아이디어로 재해석한 중국식 퓨전 덮밥인 몽골리안 덮밥. 남다른 비주얼의 맛과 영양까지 한 그릇 안에 듬뿍 담겨 있습니다. 밥이 주는 고슬고슬함과 고소함에 부드러운 이 소스에 해산물과 또 숙주의 식감 그리고 또 마무리는 또 얼큰하게 또 불맛이 싹 입혀지면서 또 마무리가 되는데 먹고 나면 또 속도 엄청 편하네요.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만든 메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만드시게 된 거예요. 2019년에 있었던 국제요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해줬던 공인된 요리인 셈인데요. 상 받은 요리라고 하니까 더욱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만든 음식은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정말 최고의 음식이에요. 근데 저도 한번 도전해서 네. 더 맛있는 음식으로 한번 커밍순 해보겠습니다. 신메뉴 나오면은 꼭 연락 주세요. 네. 이번엔 대전시 동구 가우동을 찾았습니다. 크고 작은 건물들 사이로 널따란 마당이 눈에 띄는 이곳 또한 주택을 개조한 맛집인데요. 정자에 앉아서 뭔가에 몰두해 있는 이분, 혹시 사장님일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주인장이세요? 아니에요, 전 손님이에요. 이 정원이 예쁘다는 게 생각나서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소문대로 초록의 나무와 꽃들이 반겨주는 정원 맛집이기도 한데요. 도심 속 휴식처와 같은 느낌으로 편안함을 안겨줍니다. 그냥 나도 이런 집 갖고 싶다라는 편안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잘 가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 힐링되고 가고요. 여기 주인 마나님이 너무 좋으세요. 십자수 산매경에 푹 빠진 이분이 바로 손재주 좋기로 소문난 사장님입니다. 와, 바쁘신 와중에 십자수도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를 붙들면요.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네, 이걸로 마음을 달래고 그렇게 합니다. 식당 안에 걸려있는 작품들도 모두 사장님의 손끝에서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한참을 머무르며 바라보게 할 만큼 솜씨도 좋으시죠? 사장님의 이 손끝에서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탄생을 했는데 음식 솜씨는 또 어떠실지 보시겠어요? 또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제 음식 좀 맛보실래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바로 곰탕인데요. 가마솥에서 진한 뼈 국물을 우려내는 중입니다. 사골뼈예요. 그래서 6시간씩이나 고면은 뽀얗게 우러나요. 이 국물만 먹어도 이 건강해요, 몸이. 그럼 뼈도 좋아지고. 저는 이 냄새만 맡는데도 기운이 나는 것 같은데 곰탕이 빼놓을 수 없는 밑반찬인 깍두기도 직접 담근다고 하는데요. 빛깔이 예술이죠. 곰탕집에는 깍두기가 첫째예요. 깍두기가 맛이 없으면 곰탕도 맛이 없어요. 네, 사장님의 자부심이 담긴 깍두기 맛을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간은 어때요? 깍두기를 먹으니까 곰탕 맛을 보고 싶어요. 뚝배기에 고기를 썰어놓고 국물을 부어준 다음 보글보글 끓여주면 곰탕이 완성됩니다.
정성 가득한 곰탕 맛이 어떨지 네. 아까부터 기대가 되는데 네. 국물 한 입 싹 떠 먹어볼게요. 네. 어떠세요? 구수한데요? 네. 뼈가 되고 살이 될 거예요. 많이 드세요. 간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그 본연의 구수함과 깊은 맛이 있어서 네. 진짜 이것이 바로 정말 진한 국물이구나 싶어요. 그러면요. 우윳빛깔 진한 국물과 아낌없이 들어있는 살코기까지 한 그릇 먹으면 보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잡내가 하나도 없고 네. 진짜 부드럽고 축축하고 네. 국물을 싹 머금고 있어서 그런지 네. 먹을 때마다 네. 깊은 맛과 구수한 맛이 촥촥 네. 나오네요. 맛있을 거예요. 네. 고기 삶을 때도 네. 냄새 안 나게 잘 삶아야 돼요. 그거 그냥 막 삶는 거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밥 한 공기 부어주고 뜨끈한 국물에 밥 알갱이를 으깨줍니다. 그런 다음 한 수저 가득 두고 깍두기 한 점 올려주면 금상첨화겠죠. 이 깍두기에 그 새콤달콤한 맛까지 네. 더해지니까 네. 진짜 곰탕의 감칠맛이 쫙 올라오고 그렇죠? 네. 맛있죠? 네. 여기 또 오고 싶은 자리 이 자리예요. 뜨끈하면서 시원하고 담백하면서 개운한 맛, 한국인에게는 소울푸드와 다름없는데요. 곰탕 좀 드셔보신 어르신들도 그 맛에 반해 이곳을 다시 찾게 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기운 좀 나시나요? 친구 그래. 와가지고 진짜 배기요. 맛이 진짜 좋아요. 고소하냐. 진하고 고기가 많이 들었어요. 고기가 든든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여기서 딴 데서 먹은 것보다 여기서 먹고 가면 한 3일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곰탕에 이은 또 하나의 히든 카드, 바로 석갈비입니다. 돼지 목살을 2mm 두께로 가늘게 썰어 간장이 들어간 비법 양념으로 버무린 후 숯불에 구워주면 먹음직스럽고 맛있는 석갈비가 완성됩니다. 달다 달아. 맛있죠? 네. 양파의 그 달큰함도 같이 올라오고 네. 이 고기 양념도 어찌나 이렇게 야무지게 네. 잘하셨는지 고기가 진짜 맛있고 또 이렇게 숯불에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불량까지 나죠? 네. 우리 아들이 한 거예요. 싱그러운 채소에 석갈비를 올려 쌈을 해 먹으면 파릇한 초록의 에너지까지 몸 안에 가득 채워지는 기분입니다. 좋은 공간에 건강한 음식까지 해주시니까 또 지치고 또 기운이 없을 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식을 어떤 곳에서 먹느냐에 따라 느낌이 전혀 달라지는데요.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 귀한 음식을 접대받는 기분, 구옥에서만 접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입니다. 도심 속 특별한 공간에서 식사를 즐기고 싶다면 구옥에서의 한 끼 어떠신가요?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연기를 하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인형. 배우 대신 사람이 조종하는 인형을 표현 도구로 공연하는 인형극입니다. 다양한 인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감동을 주는 매력적인 공연 장르인데요. 춘천에 인형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립극단이 생겼습니다. 인형극이라는 장르 자체가 어떤 연극의 파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독립적인 그 장르이거든요. 저희가 처음으로 그래도 생긴 공립인형극단으로서 인형극 장르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공립으로는 처음 만들어진 춘천시립 인형극단. 인형극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인형극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라는데요. 새로운 창작극을 준비하고 있는 춘천시립 인형극단을 찾아가 봅니다. 북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강가 옆으로 눈길을 끄는 건물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인형극을 통해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 춘천 인형극장입니다.
2001년 4월 개관한 국내 유일의 인형극 전용 극장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 인형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춘천 인형극제. 어린이들을 위한 대규모 축제가 전무하던 시절 야심차게 시작해 30년이 넘도록 명맥을 이어온 춘천 인형극제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형극의 도시라고 불렸던 춘천의 명성을 이어갈 분들이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창단된 춘천시립 인형극단. 우리나라 최초로 또 만들어졌고 그래서 굉장히 부담감도 있지만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런 되게 신나하고 있어요. 창단 공연작인 창작 끝 하얀새는 도망치고 싶은 풍진 세상에서 역경을 딛고 성장하는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공연들을 꾸준히 해나갈 예정이라는 춘천시립 인형극단. 두 번째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한창 연습 중인데요. 먼저 춘천시립 인형극단을 이끌어줄 주인공들, 끼 많고 열정 넘치고 누구보다 인형극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단원들입니다. 처음에 인형극이 정말 좋아지게 된 거는 만들기가 전 너무 재밌었어요. 직접 이렇게 내가 구상하는 어떤 거를 만들고 그걸 운영해가면서 극을 만드는 형태가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정말 인형극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춘천에 시립 인형극단이 생겨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기자기한 인형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듯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모습이 인형극만의 매력일 텐데요. 인형극에서는 상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잡으면 이게 인형이 돼서 살아서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립인형극단이지만 인형극 특성상 규모는 단출합니다. 극단 배우는 단 3명. 3명이 어떻게 공연을 이끌어 나갈까 싶은데요. 배우라고 해서 연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단원 3명이 주가 돼갖고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요번 작업에는 제가 연출을 맡고 연출 겸 배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립 인형극단이 선보일 두 번째 작품인 수상한 구두방. 마음씨 좋은 구두방 할아버지와 그를 돕는 요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수상한 구두방은요. 그림 형제의 구두방 할아버지와 요정들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저희가 각색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놀이극으로 만들었어요. 극의 재미를 더하는 수많은 인물들. 비록 배우는 3명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3명의 배우가 각기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이번 작품의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역할들, 여기 마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3명이서 어떻게 과연 감당하면서 공연에 나가는지 재밌게 관람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의 모티브는 퍼즐. 무대 세트가 하나하나 맞춰져 커다란 구두가 되듯이 이야기 조각들을 맞춰가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우리가 퍼즐 맞추듯이 이야기도 퍼즐처럼 맞춰간다. 이렇게 이야기 놀이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 단원들의 아이디어로 꾸민 거라고 하는데요. 무대뿐만 아니라 극에 등장하는 인물들까지 모두 배우들이 직접 그리고 제작합니다. 인형극이라고 해서 연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었네요. 우리가 생각한 거를 우리가 제일 잘 만들 수 있고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 가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는 게 아닐까. 이게 인형극의 창작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연 일정. 대사 외우랴, 연기 연습하랴, 인형까지 직접 단원들이 만드는데요. 보람은 있지만 그래도 힘든 건 사실이겠죠. 저희가 이제 단원들이 3명인데 3명이서 많은 준비 제작도 하고 또 실험도 해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좀 괜찮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에 자체가 조금 많이 이제 힘들었지만 잘 나온 것 같아서 일단 좋습니다. 이런 힘든 과정 속에서 천군만마와 같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역 시각 예술가 모임인 00m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재복 작가님.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와의 협업으로 배우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었는데요. 이번 작품의 등장인물과 무대 세트 드로잉부터 전반적인 이미지를 설정, 홍보 포스터도 직접 그렸습니다. 무용하시는 분들, 음악 하시는 분들, 뭐 문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랑 협업을 하고 같이 이제 어떤 것들을 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새로운 분야지만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열정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완벽하게 표현하기 힘들었던 단원들에게 이재복 작가님의 실력이 더해지면서 작품의 완성도도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평소 하지 않았던 작업 스타일인 인형극 역시 시각예술가인 이재복 작가님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더 많이 소통을 하고 제 의견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 저도 이제 연출하시는 분이나 이런 의견도 좀 들어가지고 아무튼 좀 맞춰가면서 작업했던 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주말 선보이게 될 수상한 구두방. 이미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매진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연 외에도 시립 인형극단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배우분들도 그렇고 여러 그 스태프분들 그리고 뭐 작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형극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인형극의 인재로서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천 시립 인형극단의 이름으로 올리는 두 번째 작품인 수상한 구두방. 이번 공연 외에도 찾아가는 공연으로 더 자주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새로운 구두백화점이 생기면서 찾아오는 위기.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평화를 이어갈지 무대 위에서 확인해 보세요. 나 몰라. 편의점에서 캐셔 보다가 잘리고 마트에서도 캐셔 보다가 잘리고. 자격증?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라고는 면허증이랑 미인 자격증밖에 없는데. 바로 그때 미나 씨 눈에 들어온 것은 야, 끄덕끄덕. 엄청난 기술을 보여주는 굴착기. 거대한 몸집이 요리조리. 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스톱!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위험하게? 이거 저도 배울 수 있나요? 아, 이거 아무나 못해요. 힘들어요. 아니, 제가 왜 못해요? 여자라서 못한다?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금녀의 구역을 뚫고 거친 현장에 뛰어든 당찬 여성들을 찾아서 지금 출발합니다. 청주에 자리한 한 중장비 자격증 학원을 찾은 이민아 리포터.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가 접수부터 하고요. 저 어떻게 하면 되죠? 설레는 마음으로 순서를 기다리는데 어머, 먼저 온 여성분이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배우러 오셨어요? 여기 굴삭기 이거 배우려고요. 아, 정말요? 네. 이거. 근데 힘들다고 하는데 걱정해요. 힘들긴요. 여자라고 못할 거 있나요? 같이 배워요, 우리. 맞아요. 그죠? 네. 자, 아자아자, 화이팅!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어떤 일로 학원 방문하셨나요? 저 굴착기 자격증 따러 왔어요. 네, 당장 따고 싶어요. 그러면 이론 6시간, 실습 네. 6시간, 무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무시험이요? 그렇습니다. 시험도 보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중장비들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단 이틀만 투자하면 오케이! 그 첫 단계는 이론 수업으로 시작됩니다. 이론 6시간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건설기계 관리 방법, 그리고 도로교통 통행 방법, 그리고 유압장치, 전기장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업을 듣나 했더니 그럼 그렇지. 조는 건 기본이고 낙서까지. 이래서 자격증 딸 수 있겠어요? 자, 일어나세요. 싫어해.
선생님, 네. 저희 이거 시험도 안 보는데 6시간 다 들어야 돼요? 그냥 들었다고 쳐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법규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론 교육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이론 수업을 마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실습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중장비를 마주한 두 사람. 들뜬 마음에 인증사진부터 남겨보는데요. 자, 이제 실습하러들 가셔야죠. 네? 이거 아닌가요? 이 장비는 3톤 이상으로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오늘 연습할 거는 저쪽에 있는 장비입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땅을 파고 깎고 암석 운반까지. 토목 건축 건설 현장에서 두루두루 사용하는 3톤 미만 굴착기인데요. 이 만능 중장비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여성입니다. 오, 그러니까 우와, 진짜야. 또 뭐뭐 할 수 있으세요? 소형 불도저, 소형 굴삭기 외에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불도저, 5톤 미만 첨공기, 세석기, 공기압축기 등이 있습니다. 중장비 면허 플렉스. 여성 파워가 느껴지는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양쪽 레바 조이스틱을 잡아주시고 진지한 표정으로 실습에 돌입한 이민아 리포터. 얼마나 간단한지 흙까지 퍼나르는데요. 굴착기 처음 운전하는 게 맞나요? 굴착기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건 양쪽 레버를 동시에 그리고 정확하게 조작하는 건데요. 왼쪽 레버를 좌우로 움직이면 암이 위아래로, 오른쪽 레버를 좌우로 움직이면 버켓을 접었다 펼 수 있답니다. 참 쉽죠? 중장비는 처음이라는 주부 유지은 씨.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 덕분에 무리 없이 굴착기 조작에 성공하는데요. 정말 멋지네요. 그다음에 다시 접어주시고.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오른쪽 왼쪽 살살 이렇게 움직이면 되더라고요. 이제까지 왜 안 배웠나 모르겠어요. 오래 연습을 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재밌기도 하고요. 욕심도 나고요. 신기한데요? 다음으로 배워볼 중장비는 3톤 미만 지게차. 작은 몸집 덕분에 좁은 통로도 요리조리. 덕분에 규모가 큰 사업장은 물론이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네요. 진짜. 우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보통 여성분들이 지게차 자격증을 따면 어디에 활용을 하나요? 보통 마트나 물류창고 같은 데서도 많이들 활용하시고요.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 개인들이 창업을 해서 그쪽에서도 사용들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자, 면허증 있으신가요? 네, 결정했어요. 예, 운전도 해보셨고요. 네, 당연하죠. 네. 차량 원리는 똑같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다면 조작하기 더욱 쉬운 지게차. 다만 포크 위에 물건을 적재하고 이동할 때, 또 차체를 회전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답니다. 또 일반 승용차에 비해 회전 반경이 넓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좀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한 바퀴 돌아보니까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데요. 요즘엔 버스 운전을 배우기 위해 학원을 찾는 분들도 많다는데요. 대형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선생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성분이셨네? 네. 연습해보니까 어떠세요? 좀 힘들죠. 근데 맨날 작은 차만 운전하다가 이렇게 큰 차를 운전하니까 시야가 넓으니까 기분은 되게 좋으네요. 열심히 배워가지고요. 빨리 이제 돈을 벌어야죠. 최근 여성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중장비 자격증은 또 있습니다. 바로 트레일러 면허증인데요. 거대한 트레일러의 핸들도 한 손으로 가뿐하게 움직이는 여장부. 정말 대단하네요. 어서오세요. 멋있어요. 여장부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반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자격증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이거는 원래 대형 견인으로 다 큰 트레일러 차량인데 저는 이제 캠핑카 요즘 유행하는 모든 캠핑카 차종의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큰 거로다가 도전을 했습니다. 트레일러 면허증만 있으면 카라반 운전도 문제 없으니 캠핑도 편하게 즐길 수 있겠죠? 다음으로 만나볼 자격증은 원동기 면허증. 뜨거운 아스팔트를 거침없이 달리는 모습에 가슴이 뻥 뚫리는데요. 오빠 멋있어요! 오빠 달려! 어머, 이분은 주부 면허왕 아닌가요? 오빠 아닌데? 야, 타! 아니, 이거는 왜 따야 되는 거죠? 요즘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시려면 원동기 면허증은 필수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요즘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안전모 착용은 필수고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분들만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까운 차량 사업소 가시면 면허증으로 기부 받으시면 됩니다. 드디어 면허증을 발급받는 두 사람 축하합니다. 남성들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중장비 면허. 하지만 여성들도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중장비 면허와 함께 취업 걱정 날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도전하세요. 21세기는 무슨 시대? 스마트 시대. 우리 지역 살리는 미디어의 힘. 장사도 마을 알리기도 스마트하게. 주민이 포토그래퍼가 되고 크리에이터가 되는 전남 이색 스튜디오를 소개합니다. 전남 중소기업진흥원에 생긴 전남 마을 방송국. 리포터 꿈나무들의 공부가 한창인데요. 오호, 학생들의 연령이 평범치가 않습니다. 네, 오늘 전남 마을방송국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러 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을 활동가분들이 앞으로 마을 방송을 만드실 건데요. 이때 리포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더 매끄럽게 만들 수 있는 리포팅 기술들, 그리고 스피치 기술들을 좀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다른 데는 더워도 우리 동네는 길바닥에 떠나서 쉬어보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은 건강하신지, 이웃들은 잘 지내는지 궁금한데 전화로 안부 묻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주 찾아뵙기도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랜선으로 동네 소식을 만날 수 있는 전남 마을 방송국을 통해서요. 내 동네 자랑하고픈 마음에 오랜만에 펜도 잡고 목소리도 내봅니다. 정말 사람들이 모르는 거, 처음 들어볼 것 같은 거, 우리 마을에서만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할 때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주세요. 저는 발음이 좀 정확한 편이 못 돼가지고 항상 인터뷰를 한다든지 방송을 할 때는 좀 발음이 정확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발음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고, 또 인터뷰하는 방법, 또 원고 작성하는 방법,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배워가지고 너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화순의 고인돌 마을이거든요. 고인돌의 그 선사체험장이나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되어 온 곳인데 그쪽 방향을 잘 안내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리포터가 되고, 때로는 촬영 감독이 되고, 때로는 PD가 되며 마을을 알릴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있답니다. 특강이 한창이던 이때 실제 방송국 스튜디오를 똑 떼어온 듯한 이 공간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앞에 앉아 원고를 읽는 모습이 꼭 뉴스 앵커 같죠. 오늘은 전남 마을 행복 디자이너들이 모여 그간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날입니다.
전남만의 차별화된 그런 이름으로서 결국은 전남마을 활동가를 의미합니다. 마을 활동가를 전남마을 행복 디자이너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전남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공모 사업 중에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본인들이 활동했던 그런 어떤 역할들을 이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스탠바이 큐! 생방송이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전남 동북권의 여수, 서북권의 영암의 마을의 이야기를 이곳 스튜디오에서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에 그림을 그려서 또 주민들한테 이렇게 전달해주기도 하고요. 네, 많은 공동체 중에서 문화놀이터와 화양연화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 두 곳을 향토에서 자란 달달한 멜론. 주민에게 직접 들으니 더 생동감 넘치죠? 콩당콩당 사실은 엄청 떨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 저도 방송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로 기쁩니다. 저희 마을 공동체 했을 때는 저희 마을의 것만 관심이 있어서 다른 곳에서 어떤 거 하는지 뭐 이런 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마을의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모습과 콘텐츠를 보고 나니까 나중에 우리 마을 활동을 할 때도 저런 것들을 좀 배워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배울 점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오늘의 MC 전남 마을방송국 정창일 대표에게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볼까요?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마을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내 마을의 얘기를 내가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 8,500개 마을 이야기를 그다음에 그 이상의 마을의 이야기들이 마음껏 나올 수 있도록 간단하게 올릴 수 있는 것을 많이 좀 이렇게 받아낼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을을 아끼는 마음이 빛났던 첫 번째 스튜디오. 그 즐거운 만남을 뒤로하고 찾은 다음 장소는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사진관 같은데요. 이 스튜디오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농산물이라네요. 농산물도 신선하게 산지에서 배송시켜 먹는 요즘, 건강하게 작물을 키우는 일만큼 그 우수함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여기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복잡한 기기가 낯설기만 하지만 스마트한 농업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집중 또 집중!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농작물을 농민이 생산한 농작물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해주셔서 카메라 이용하는 방법이랑 사진 촬영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누군가는 배웠던 것도 잊어버리는 때라고 말하지만 그 열정과 부지런함은 청춘 못지않죠? 카메라 사용법이나 조명을 사용하는 법, 조명 없이 이제 핸드폰으로 찍으실 수 있는 법들 그런 걸 좀 주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처음 접해 보시는 것들이라서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이제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도 많았던 부분이라서 이해하기도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많이 열정적이게 잘 임해주시고 잘 많이 먼저 보여주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오늘 배운 내용을 더듬어가며 낯선 카메라를 만져봅니다. 사진을 우리가 이제 핸드폰 찍어서 이렇게 카톡이나 SNS에 이제 올리면은 예쁘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전문가들처럼. 저희들이 이제 좀 더 배우고자 해서 여기 왔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교육이 마무리될 즈음 오늘 스튜디오를 예약한 하천마을 이장님께서 도착하셨네요. 체험권도 측정할게요. 신청서 작성까지 하고 이용을 위한 준비를 마쳤는데 여기 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는 청년 농업인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이 되었지만 지금은 현재 관내 모든 농업인이 농산물을 촬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사전에 유선이나 무선으로 예약을 하신 후에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이 모든 것을 누릴 주인공은 이장님이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낸 녹차입니다. 초점만 터치해서
하시면 편해요. 수개월 땀 흘린 결과물을 인터넷 세상에 선보일 기회. 더 건강해 보이고 맛 좋아 보이게 찰칵찰칵 찰칵찰칵. 고급 카메라를 처음 드니까 상당히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집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만 이렇게 하다가 여기 와서 하니까 조금 어색함은 있는데 그래도 셔터 몇 번 누르고 나니까 상당히 많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번 더 오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초보 포토그래퍼의 작품 볼까요? 오, 이 정도면 광고나 화보에서 볼 법한 퀄리티 아닌가요? 굿굿. 만족스럽게 촬영을 마쳤다면 소비자의 마음을 잘 훔칠 만한 사진으로 신중히 고르고 저장합니다. 스마트폰 화질이 아무리 좋다 해도 한계가 있는데 이런 좋은 카메라로 찍으니까 아주 그만 화질이 정말 굿입니다. 화질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판매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지역에서 난다고 지역에서만 사고 팔고 마을 소식은 마을 사람들끼리만 알란 법 있나요? 세대와 공간의 벽을 허무는 전남의 이색 스튜디오들. 앞으로도 효자 노릇 톡톡히 할 것 같죠? 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저는 오늘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강남 축구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왜 나와 있느냐? 바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축구대회 금강대기 결승전이 열린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뜨거운 현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강대기 결승전이 여느 때와 좀 다르다고 하는데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가보시죠. 사투리는 그 지역 문화이고 정신이잖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오야. 축구의 고장 강릉에서 펼쳐진 2021 금강대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 전국의 내로라는 선수들의 최종 결승전이 한창인 그곳에 아주 낯설고도 요상하리만큼 재밌는 풍경이 펼쳐졌다는데 축구장에 난입한 정체불명 그것을 만나러 어디 구경 한번 가보실까요? 찾아간 곳은 축구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 강릉의 한 축구공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 경기로 열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 가지고 설마 특별하다고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뭐죠? 이거 한번 보세요. 팀 감독님들이 아주 그냥 애가 말라 죽더라고요. 그렇죠. 아, 학생들이 그 선수들이 있자서 저쪽 같이 대다보고. 아, 이거 진짜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아이고, 자가야 이래 넘어져도 볼떡 있나 세고. 더 눈치채셨나요? 넓은 운동장을 가득 메운 그것의 정체는 바로 강릉 사투리 해설. 야, 네, 지금 여기가 중계석인데 어떻게 이런 세상에 없는 중계를 하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시대로 지금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에서 아무 자막도 없이 또 아무런 어떤 앵커의 멘토도 없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고향의 특색인 사투리를 통해서 전국에 보고 계신 시청자들한테 우리 사투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신선한 의도로 계획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좋은데 축구를 평소에 좋아하시는지? 아이고, 뭐 이런 아주머니가 뭐 축구를 그래 좋아하겠어, 솔직하니. 관심은 있어도 좋아한다는 건 싹 다 거짓말이지 뭐. 근데요, 이래 중요한 또 기회가 왔으니 우타우 또 새삼 동영상도 찾아보고 제기장에 써감이 이래 되다 보니 이래 노력은 했지요. 그 처음 중계 제의를 받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말도 하지 말아요. 아주 머리끝이 쭈삣쭈삣 습디다. 그 강릉은 축구 도시이기 때문에 응원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경기로 치러지고 있고 관중들이 입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중계라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그 유튜브 중계를 보는 전국의 그 축구 애호가들이 강릉의 정감과 강릉의 향토 정체성을 좀 느끼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그것보다 굉장히 재밌는 아니면 특별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네. 위원님께서 사투리로 이 아이들이 이 땀방울이 흘러내려서 이 인조잔디가
커간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인조잔디가 사실 잘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남겨서 우리 방송에 아주 빅히트를 쳤던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 멋진 중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제 경기를 꼭 봐야겠습니다. 두 팀 모두 잘해라. 박수! 오늘은 서울 중동고와 중경고의 결승이 있는 날. 우승을 가르는 시합인 만큼 마지막 연습에 집중하며 바쁜 모습인데 지금 결승전 앞두고 있는 심정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선전에는 좀 긴장됐는데 많은 경기를 통해서 좀 긴장이 떨어지고 지금 하던 대로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국에 강릉 사투리로 중계가 이 지금 시합이 중계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 중계랑은 좀 다른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선 첫 경기에서 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이기면서 힘들게 올라왔는데 그 힘든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게 그 매너다리? 네, 저도 코로나 이후로 지금 직관을 한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아마 저는 되게 들떠 있고 좀 흥미 있고 막 지금 기분이 되게 긴장도 되지만 재밌는 상태인데 아마 양 팀의 감독 및 선수들 그리고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보시는 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전 지금부터 경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2021 금강대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 결승전. 골키퍼가 냅다 장기세사 등떼기 맞고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등떼기가 맞는 거죠. 저수 들어가면 못할 뻔했나. 진짜 큰일 나죠. 웃긴데요. 양팀 감독님들이 아주 그냥 애가 말라 죽더라고요. 그렇죠. 학생들이 그 선수들이 입장에서 저쪽으로 움직이면 같이 대다보고 목소리로 높여서 귀골의 소리를 지르미 참 그게 다 애정 때문이었죠. 근데 오늘은 뭐 더 질러야 돼 결승이니. 우승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온 서울 중경고와 이에 맞서는 전국 강호 서울 중동고의 양보 없는 한판 승부. 중동고가 한 골을 넣었는데요. 네, 지금. 오, 골이다. 오! 대박. 덩달아 중계석도 훅군 달아오릅니다. 네, 전반 40분 종료를 앞두고 지금 동점골이 나왔어요. 네, 대박이다, 대박. 한치의 양보도 없는 승부의 세계. 후반전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양팀 선수 모두 최선을 다합니다. 올해 금강대기 최종 우승은 서울 중경고에서 차지했습니다. 예선부터 결승까지 무려 19골을 넣은 서울 중경고. 이에 맞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서울 중동고 역시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힘찬 응원의 목소리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된 두 팀의 열정 가득한 시합은 전국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함께 뛰고 다 같이 땀 흘린 양 선수 모두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끝났습니다. 네. 선수들 모두 너무 고생 많았는데요. 저희가 강릉이라는 이 특수한 환경에서 지금 이 함성 소리 들리는 것처럼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뛰어줬고요. 아마 전국의 31개 팀을 모두 대변하는 그 선수들이 지금 우리 강릉을 찾아주었는데요. 아마 더 우리 강릉을 홍보하는 계기가 또 됐을 거고 더 좋은 선수로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엔 또 사투리의 대가이자 축구인 내가 이제 네. 명캐스터, 네, 또 명캐스터의 소감을 또 들어봐야 되죠. 네. 진짜 개막전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요. 막판에는요 얼마나 내가 같이 애를 썼는지 손바닥에요 이게요 땀이 막 흥건했다니요. 이게 축구 같아요. 우리 선수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발판이 돼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축구 선수들로 크기를요 간절히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고교 축구 또 금강대기라는 이 대회에서 또 강릉 사투리로 이렇게 또 알차게 꾸며주신 두 분의 중계진에게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고교 축구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강릉 사투리 고교 축구 사랑해요. 고교 축구에 새롭고 기발한 역사를 쓴 2021 금강대기 고교 축구대회. 앞으로도 강릉하면 축구, 축구하면 강릉 사투리를 떠올릴 수 있게
요대로 쭉 가보는 건 어떨까요? 경기 끝날 때까지요. 아주 막 하다 치 뛰고 내리 때 댕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야. 앞으로도요. 고교 그 축구 많이 좀 사랑해 주시오야. 부탁드려요.